자, 보세요. 세 가지 버전의 장바구니가 있다고 해볼게요. 세 가지 버전의. 자, 일단, 우리가 동적할 땅을 모르던 시대에는 장바구니가 뭐다?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 큰 장바구니는 많이 담을 수 있고, 요 작은 장바구니는 적게 담을 수 있고, 자, 여러분이 쇼핑을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날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큰 장바구니 들고 가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은 뭐 얘를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자, 막상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을 많이 담아야 해요. 그러면은 얘로 바꿨으면 낭패를 보겠죠? 물건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얘를 가져갔는데 막상 쇼핑을 하니까 물건을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이 큰 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이해되시나요? 정적 할당. 그러니까 사전 신고제. 사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배열을 몇 개 담을지 개발자가 미리 정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정해지면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다? 유연하지 못하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장바구니.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을 배워서 이제 뭐가 가능하다? 일단 쇼핑하기 전에 장바구니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쇼핑하러 갔을 때 거기서 견적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을 많이 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창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제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바구니를 가져와야 쓸 수 있는 건데, 자, 장바구니가 필요하겠다. 얼만큼?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이 허공에다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둘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가 좋아요? 위에 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어떤 게 좋죠? 이게 더 좋죠, 사실. 왜냐면 굳이 내가 미리 안 정해줘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내 필요한 양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자료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크기는 누가 정한다? 위 방식은 개발자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int arr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미리 정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100을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100이면 충분할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구조는 결국에 개발자가 결정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구조는 오직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런 선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처럼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평생 못 바꾸는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건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대충 상황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사실 요게 밑에 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밑에 거의 단점은 뭐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경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마트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마트가. 자, 마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일단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일단 다 돌아다녀 보고서 돌아다닌 결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살 건지 적게 살 건지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점쟁이처럼 오늘은 나는 이만큼 살 거야, 이만큼 충분하겠네 하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죠. 돌아다녀 보니까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회는 몇 번밖에 없어요?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건 이미 또 다른 장바구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또 만들면 되지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건 이미 또 다른 장바구니인 겁니다. 여러분이 장바구니를 2개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2번 하기 귀찮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다? 여러분이 판단을 유보시킨 거지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장 좋은 게 뭐다?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몇 명 입력 받을게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몇 명 입력 받으실 거예요? 하고 물어봐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건 선택을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한테 미룬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고객도 이런 선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선택하는 걸 좋아할까요? 고객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정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과연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객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잡았어요. 이만큼을 자 이만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측이 틀렸던 거예요. 더 필요해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걸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더 큰 걸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가져다가 여기에 옮겨 담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게 두 번째 장바구니 아까 했던 그 동적 할당 그거의 한계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있었잖아요. 그림판부터 재우고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장바구니가 이런 식으로 뭐 큰 거 하나 있고 이게 정적 할당이라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 게 이제 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라 생각하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 있어요? 사실 현실 세계에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바구니는 결국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장바구니 뭐 입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장바구니는 엄청 크지도 않고 리모컨처럼 이만하게 생겼어요. 이만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딱 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도 여기에 물건을 딱 넣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물건을 넣으면 알아서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그러니까 즉 공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요게 어떻게 된다? 요 물건이 쏙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물건 넣으면 알아서 공간이 딱 생기고 그 물건이 이렇게 싹 쏙 들어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마트 돌아다니다가 또 여기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어딘가에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물건을 집어넣으면 공간이 또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러면 자 거기에 그 물건이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으면 여러분 대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무한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한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어떤 배열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넘쳐요. 지금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넘치죠. 그런데 면적은 충분한데 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하나하나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적절히 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뭐가 가능해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뭐 몇 개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뭐예요? 무한히 연결할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어요.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이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장바구니. 왜 좋은 거예요?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죠. 넣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마법처럼.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장바구니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게다가 얘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식하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얘의 단점은 이런 거예요. 이런 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카트. 이 카트가 뭐예요? 자, 이런 카트. 이 카트가 뭐다? 칸이 있었죠. 우리가 배열로 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칸이 있었잖아요. 그쵸? 배열. 그쵸? 그러니까 배열로 잡으면 이런 칸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0번째 공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뭐 5번째, 6번째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 얘가 이런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는데, 걔가 여기 0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포인트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0번째 가리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 01 여기 세 번째 칸 가려면, 자, 여기 세 번째 이 칸 가려면 여기 갔다가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고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고 얘 너비가 만약에 5m라 해볼게요. 요 칸 하나가 5m라고 하면, 자, 한 15m 위치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 세 번째 칸 0, 1, 2, 3 15m 위치로 가면 얘가 나오잖아요. 여기 세 번째.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네 번째 공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m 더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얘가 뭐 하나, 둘, 셋, 넷, 뭐 5칸인데 만약에 2000칸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러면 얘가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빨라요? 느려요? 여러분, 아파트 108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 순서대로 거쳐가야 하나요? 아니죠. 그냥 그 주소만 알면 그 주소를 이동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즉 뭐냐면 요 배열의 장점은 뭐냐면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을 하게 되면 찾아가는 게 뭐다?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배열로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장바구니는 뭐예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순서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어버린 거잖아요. 이 커렌트라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은 거잖아요. 넥스트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 뭐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소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1등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등을 통해서 2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3등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려면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한 번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유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근데 뭐가 느려요? 접근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요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두 개는 못 만들까요? 사실 두 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다음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인데 두 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트리 형태라고 합니다. 트리 형태. 이런 트리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뜨죠. 그쵸? 그게 0.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 그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초고색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더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링크드 리스트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입력 받을 때 고객한테 뭐 했어요? 너 몇 명 입력 받을래?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거 했어요? 안 했죠. 그거 안 하고 다짜고짜 입력 받았잖아요.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고객이 뭐 할 때까지? 0 누를 때까지. 보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몇 명 뭐 여기다가 몇 명 입력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몇 명을 뭐 입력하시겠습니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처음에. 근데 지금 이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뭐 입력할 때까지 0 입력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돼요? 말록을 한 번에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는 걸 지금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끊어서 받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이어버린 거죠. 넥스트를 해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걸 하려면 뭐냐면 자료 구조는 기초는 여러분들이 다 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